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이거 진짜 신나요, 이거. 할 때마다. 네. 지금 신나는 노래가 아닌데, 네, 신나고 있습니다. 럼블피쉬가 부르는 1초, 2초라는 노래인데요. 물론 이 노래 가사 전체적으로는 사랑 그런 거예요. 사랑 아리 막 이런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사에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초, 2초.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아픈 느낌 사라지겠죠? 눈을 뜰 수 없어요. 1초, 2초. 여러분, 뭐 사랑의 아픔을 표현한 건데 여러분 심정이 꼭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초, 2초. 지금이 2월이고요. 여러분, 벌써 2월 됐다. 시간이 진짜 잘 간다.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9월달 되고요. 또는 여름방학 될 때쯤 되잖아요. 여름방학 되고 9월 되고 이러면 와, 그때 2월달에 진짜 시간이 많았던 거구나. 그런 걸 그때 가서야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지금 언제 이거 다 하고 막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진짜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을 때 오히려 허둥지둥 되면서 시간을 막 이렇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간이 없다고 허둥대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낭비하지 않도록 잘 짜서 숨도 잘 쉬고, 답답해하지만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시간을 잘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얘기지만 자꾸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갖고 잘 쓰려고 해야지. 시간을 잘 쓰려고 해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가 정치 생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사회계약서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팍 어려워졌겠다. 학생들 느끼기에는 진짜 팍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여기서 한 단계를 뛰어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념 강의 별도로 듣지 않고 또는 학교에서 배운 적 없이 처음으로 수능 특강을 오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정말 적어도 사회계약서 부분은 개념 강의 듣고 오시라라는 말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꼭 개념 강의의 사회계약서 부분 듣고 2강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강 사회계약서를 해가면서 오늘 이제 3강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홉스 로크 봤고요. 로크의 남은 그런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보고요. 루소 한 판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수능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드린 그 교재? 뭐라고 그래야 되죠? 네. 6쪽입니다. 6쪽의 로크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노동을 투여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았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념 강의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거는 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압니다. 이 정도는요. 이거는요. 보세요. 로크가 처음에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로웠다고 했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동 소유하니까. 다 똑같이 가서 똑같이 나누니까 자유롭고 평화로웠다고요. 그랬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상태에서 변화됐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사유재산을 가지면서부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유재산. 그러면 사유재산은 왜 생겼냐면 개인이 노동력을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력을 투여한 건 개인의 것이 됩니다. 내가 노동력을 투여해서 사과를 따면 모두 다 같이 먹던 사과였는데 내가 그 사과를 따서 내 바구니에 넣으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좋은 사람 또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많이 노동력을 투하하고 더 많이 내 걸 만들고 그래서 사유재산의 차이가 발생했고 그래서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처벌하고 그래서 잠재적인 투쟁 상태가 되고 개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노동의 결과에 대한 사적 소유권.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가 돼요. 2009년 6월 평가원, 2011년 7월
교육청 문제에서 나왔던 선지들입니다. 또 볼게요. 로크는 개인들이 구성한 정치사회에서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가. 개인들이 만든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을 만들 땐 뭐에 기초해서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국가가 아닌 자연 상태부터 그건 마땅한 이치야, 보편적인 이치야. 그럼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줘야지.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줘야지 했던 그 자연법의 기초에서 실정법 만들었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정한 법으로 딱 법전에 썼겠죠.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연법을 기초로 해서 실정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초가 된다. 맞습니다. 다음, 로크는 자연법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를 정부에 넘겨야 된다라고 보았다. 그렇죠. 원래 개인이 처벌권을 가지고 있었더니 잠재적인 투쟁 상태가 돼서 처벌권만 넘겼습니다. 그것만 넘겼어요. 그래서 뭡니까? 일부 위임이라는 말을 썼죠. 맞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됐나요? 이제 하나 또 더 볼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크는 정부와 사회는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를 전복시키더라도 곧 사회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았다. 그 정부가 개인의 그런 자연권들을 잘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개인이 저항권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 없애버린다고 해서 다른 정부로 교체한다라고 해서 국가 망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항권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부와 국가 사회라는 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잘못하면 저항권 행사에서 교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로크는 인민들이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전복시키고 교체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저항권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다음, 로크는 사회는 정부 존립에 따라서 이 사회는 정부의 존립에 따라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공동체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회라는 게 여러분 국가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정치 사회. 국가가 정부의 존립 여부에 따라서 존재 여부가 결정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다피 리비아를 생각해 보세요. 카다피 정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리비아라는 국가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틀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로크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할 때 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크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개념에서 배웠던 저항권이라든가 노동을 투여하면 사유재산이 발생한다라든가 했던 것들이 선지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나오고 있을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이고 그리고 자꾸 이러한 선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네, 루소입니다. 보겠습니다. 보세요. 루소는 자연 상태가 어떻다라고 했냐면 인간 본성은 선하고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사적 소유로 인해서 불평등이 발생하면서 이 자연 상태에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본 거죠. 사적 소유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 이 경제적 불평등은 여러분 어디로 가요?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평등까지 확대되죠. 경제적으로 누가 부자고 가난하고 하면 그 부자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갖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보면 원래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그 자연 상태가 사적 소유로 인해서 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루소는요, 이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불평등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불평등하게 된 원인으로 허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내가 얼굴이 이뻐.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좀 힘이 세. 이런 허영. 그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서 국가 상태,
사회적 질서죠. 여기 자연적 질서입니다. 여기서 누리던 거 자연적 자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리는 거 사회적 질서, 사회적 자유입니다. 정치 사회를 만든 거예요. 이 말들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드는데요. 루소는 불평등한 거 절대 싫어했습니다. 불평등 때문에 이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옮아갔다라고 했는데 누가 다스리고 누가 안 다스리고 누가 다스림을 받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천부인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건 있을 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국가 보세요. 국가 성립 후에 개인이 정말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 국가의 명령이 개인으로부터 나오게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주인이고 국민주권, 개인이 직접 정치한다.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누구에게 넘겨주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일반 의지에 기반한 국가를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즉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이 사회에 여기 사는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기반해서 국가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의지예요. 여러분, 키워드 선하고 자유평등했으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랬으나 나중에 사적 소유로 인해서 불평등이 발생했어요. 국가를 만들었는데 절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 아무한테 넘기지 않고요. 그들이 주인이고 그들이 직접 정치합니다. 일반 의지에 기반한 국가 성립이에요. 여러분 꼭 개념 강의, 사회계약설 부분을 한번 보고 이리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루소였습니다. 이제 바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루소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루소는 이 말이 어려워요.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없어도 사회적인 결합은 가능하다. 이 얘기가 성립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해갖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친구를 한 것은 무슨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또는 뭔가 성격이 비슷하거나 하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뭐 결혼할 때 전혀 다른 사람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같이 나눌 공통적인 게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루소는 공통적인 요소가 없어도 결합이 가능하다. 이거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쓰겠습니다.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질적이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점을 밝혔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이고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질적이고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야 추구하는 바가 같죠.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저랑 정말 대기업의 총수분이랑 둘이 해서 지향하는 바가 같겠어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러는데 그 대기업의 총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 동질적이고 평등해야지만 지향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똑같죠. 그래서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선이고 그 공동체가 다 같이 지향하는 건데 다 같이 똑같이 지향하려면 그 구성원들은 동질적이고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동질적이고 평등해야 지향하는 바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루소는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없어도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건 틀린 얘기예요. 동질적이고 평등하게 같이 지향하는 게 있어야 결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틀린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 루소는 모든 사람이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질적이고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해서 일반 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네. 동질적이고 평등한 그들이 다 함께 지향하는 공동체의 선. 그렇죠. 이질적이면 다 함께 지향하는 뭔가가 안 나오죠. 이질적이면.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틀린 얘기. 또 볼게요. 루소는 일반 의지가 현실 정치에 적용될 때 주로 만장일치로 나타난다. 여러분, 루소가 현실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는 직접민주 정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 정치. 여러분, 직접민주 정치 만장일치로 해요? 아니, 국민이 다 참여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만장일치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다수결로 하죠. 틀렸죠? 루소는 일반 의지가 훌륭한 시민에게 있어서는 사적 의지와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보았다. 그렇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은요, 이 공동체의 선하고 똑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개인 의지가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럼 신호 위반할 수도 있지. 저 같은 사람은 수영 막 하다가 화장실 가기 귀찮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거기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은요, 개인 의지랑 공동체의 선을 위한 의지가 똑같습니다. 네, 내가 빨리 가고 싶더라도 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것대로 하겠어. 훌륭한 사람은 공동체의 선과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개인 의지가 똑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법정 스님, 이혜인 수녀님 뭐 이런 분들 그러지 않을까요? 개인 혼자 생각할 때랑 전체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과 같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이 얘기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풀어서 얘기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루소에서 여러분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동질적이고 평등한 사람들이 다 함께 지향하는 선. 이 얘기. 또 하나, 일반 의지가 현실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직접 민주정치가 되겠고, 그렇다면 만장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사적 의지랑 일반 의지랑 똑같이 나타난다. 지금 예를 들어놓고 아까 그 시한다는 얘가 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 머리에 남네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사회계약설 부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스스로 하셔야 될 것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번 시간 원래 목표대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쪽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데요. 기본 문제들이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속도 내서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틀린 문제 뭐 중심으로 이렇게 골라서 보실 텐데요. 네, 선생님이 선지 하나도 빼지 않고 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여기 국가고요. 여기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 집단이죠. 네, 여러분, 일반 사회 집단에 이렇게 1조, 2조 하는 회사의 규칙이 정해져 있듯이 국가도 헌법을 통해서 규칙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규칙이라고 말하면 틀렸지만 헌법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써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딱 보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와 비교할 때 가의 특징, 가 여러분 국가입니다. 국가의 특징, 네, 기본 문제니까 지속되는 기간이 틀렸죠? 지속성. 공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죠. 그렇죠? 국가만이 행사한다. 맞습니다. 가입과 탈퇴 자유롭지 않고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맞죠? 네, 리을입니다. 다음 볼게요. 주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국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영토, 국민과 함께. 주권. 그러니까 맞죠. 자국 내에서 행정권과 동등하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부의 통치 권력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행정권
주권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가졌는데 행정권은 국민이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외국에 대해서 독립성 의미하죠? 대외적으로 독립성. 맞는 얘기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 국민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여기 이것을 사회 구성원이라고 바꿔봅시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주권이 있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주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있었다라고 하면요. 모든 시민에게 주권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맞죠? 왜요? 모든 시민이 누구예요? 성인 남자. 성인 남자의 직접 민주정치. 민주정치. 따라서 시민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맞지만 국민, 여기서 사회 구성원이라고 읽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권이 있었다. 여자, 노예, 다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글에 나타난 여러분 문제 보세요. 국가 성립 이론. 국가 성립 이론 여러 가지 있었죠? 여기 아래 보세요. 홉스. 아, 사회계약설이구나. 볼까요? 이것은 만인이 만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과 같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하겠다. 나를 스스로 다스리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이 준 그 권리, 자연권을 전부 넘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홉스죠? 홉스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종족 간의 투쟁 및 정복 과정에서 국가가 나타났다. 뭐죠, 여러분? 정복설이죠, 이건. 두 번째,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해 착취설 또는 계급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세 번째, 사람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아, 그렇네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적 판단에 의해서 뭐든지 하니까 오히려 전쟁 상태가 되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 내가 평화를 유지하지를 못하겠군. 그래서 국가 만들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가족이 부족 공동체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만들었다. 가족설이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면서 토지 소유자, 돈 있는 사람이, 재산 있는 사람이 재산설입니다. 네. 따라서 정답 3번 되겠네요. 4번 볼게요. 대화에서 나타난 학생의 견해에 부합되는 진술을 골라보시오.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사,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치를 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뭐냐면 소극 국가관입니다. 소극적 국가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사회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면 충분합니다. 치안과 국방, 야경 국가죠. 끝. 간섭하지 마시오. 끝. 네, 보겠습니다. 기억, 최소의 정부가 최선이다. 맞는 얘기죠. 경제적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개입해야 되죠. 국가 개입입니다. 이거는 개입을 긍정하는 것이니까 아니죠. 소극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 강조. 그래서 여러분, 야경국가, 자유, 방임주의.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국가가. 그 얘기입니다. 맞죠? 리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 이거는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넘기겠습니다. 정치학자가 의미하는 정치의 의미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뭐지?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치학자가 정치라는 용어는 매우 넓고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넓은 의미란 얘기인가? 더 읽어볼게요. 우선 정치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정은 바를 정에 그럴문이 합쳐져서 바른 일인 것이고 치는 물의 피해를 잘 수습한다라는 뜻으로 물의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또 나왔네요. 또 같이 나왔네요. 뜻이므로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정치라는 용어가 매우 포괄적이고 넓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넓게 이해돼서 통치의 관점도 있지만 또 이런 바른 일이라고 하면 그걸 다 정치로 본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일, 당연히 이 사람 말한 대로 정치에 속하겠죠. 정치에 속할 거예요. 예. 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일, 정치에 속할 겁니다. 그렇죠. 예,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다 정치잖아요. 통치의 관점에서. 그리고 희소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거, 이거 바른 일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정치에 속하겠네요. 이것도 정치네요. 리을.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 이거 여러분 정치인가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거? 아니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여기 보세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가치의 대립, 대립과 갈등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걸 조정하는 것으로 본다. 넓게 봐서. 그 안에 국가가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간다. 라고 봤죠. 여기 세 개가 되겠고 이건 전혀 정치활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건의 문제점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학생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수능 기본 문제잖아요. 사실은 여기 문제들이 쉽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본 개념 학습한 거 확인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문제 딱 보고 이건 뭐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거. 방금 전에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정치의 의미 넓은 거 좁은 거구나. 4번 문제 딱 보고 소국국가 적국국가 그 얘기구나. 3번 문제 보고 사회계약설 문제구나. 다시 말하면 문제 풀 때 딱 여기다가 이거 국가의 의미에 대한 문제, 정치의 의미에 대한 문제, 사회계약설 문제 이렇게 써두셔도 좋고 바로 딱 찾아내는 거. 뭐를 묻는지. 여러분 이 문제 딱 보세요. 무엇을 묻는지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954년 이승만은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헌을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중임 제한 규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2번 못하는 거죠. 예, 못하는 건데 처음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본인이. 바꾸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려면 헌법에 그게 써 있어요. 중임 제한 규정이 헌법에 써 있어요. 그런데 초대 대통령은 거기서 예외를 해준다. 그걸 그 밑에다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죠. 다시 써야 되니까 개정이잖아요.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국회 표결에서 135표를 얻었는데 이는 국회 제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인 136표에 한 표 모자라는 것이어서 부결되었으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요. 먼저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그러면 여러분 203명의 3분의 2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가 135.333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계산해 왔는데 네 맞아요. 3333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35명 이상, 135명 333점 이상 하면 136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36에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결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머 이거 135.333이니까 이거 333은 반올림 안 되니까 135 이상? 그럼 135도 되는 거네.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4.5입 개헌입니다. 이 4.4.5입이 뭔지 아세요? 소수점 아래 4는 죽이고 5 이상은 올린다 라는 게 4.4.5입입니다. 135.333이니까 여기 333 지우면 135니까 135명 이상이면 135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기상천외한 수학적 원리를 끌어내어 억지로 통과시켜서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한 번 더 당선이 됐습니다.
보세요. 여기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 문제점은, 이 글은 우리가 배웠던 어떤 주제를 물어보는 걸까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죠. 이 정치 권력 정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1번, 복수정당제가 인정되지 않았었군요. 여러분, 복수정당제인지 아닌지 안 나오죠. 물론 복수정당제 맞고요. 두 번째,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이 어려워졌겠어요. 사회보장제도랑 상관이 없죠. 물론 당시에는 지금보다 사회보장제도가 훨씬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 자의적인 해석으로 헌법을 고쳐가지고 또 다시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그 정치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정당한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군요. 표현의 자유하는 부분 안 나왔고요. 국회의원의 권한이 이전보다 세졌네요. 약해졌네요. 그 부분도 역시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밑줄 친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적절한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아니, 모두 고른 것은 아니네요. 제 마음대로. 경제적 부나 정치적 권력 같은 사회적 가치들은 희소하기 때문에 이를 얻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는 경쟁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요.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죠. 그렇죠? 그렇겠죠, 여러분. 갖고자 하는 것은 적은데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겠죠.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나 혼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희소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희소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치. 정치 활동을 할 정치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요. 딱 누가 와서 그럼 네가 이거 가져가고 네가 이거 양보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입니다. 적절한 조건. 보겠습니다. 기업,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국가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은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자라는 게 효율성이에요. 시간 줄이고 비용 줄여서 최대한 효율을 내자. 지금 효율성을 높이면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거 이게 잘 이루어질까? 아니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잘 돼야 돼요. 분배도.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국가의 결정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것으로 인정했을 때. 그렇죠. 국가의 어떤 결정을 사회 구성원들이 아 그래 국가가 너가 양보하고 네가 줘라 라고 하고 결정한다면 아 그건 공정한 거야 라고 인정했을 때 이게 잘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디귿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왜냐?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위를 국민이 줬어요. 틀렸습니다. 국가의 배분 결정이 실질적인 합법성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할 때 그 배분하는 기준은 정말 바람직한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정답은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민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받았다. 창조주로부터 받은 이 권리, 이거 여러분 뭐죠?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 또는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권리, 자연권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 사상이 나타나네요. 다음, 그 가운데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는 바로 이 권리를 잘 지켜주기 위해 수립된 것입니다. 국가 성립의 목적이 나타나 있죠. 국가는 이거 천부인권, 자연권 잘 보장해 주라고 만든 겁니다. 정당한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에 기초한다. 정당한 권력은 지배자가 동의해 줬을 때
그리고 이러한 정부도 이를 위반한 경우 민중은 정치 권력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치 권력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 저항권입니다. 그런가요? 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동등하다. 맞는 얘기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태어났고 맞는 얘기죠. 2번,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 직접 민주정치 해야 된다. 어디 있어요? 없죠. 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국가의 목적은 자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렇죠. 국가는 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립된 것. 맞죠. 4번, 국민은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 맞네요. 5번,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에 근거한다. 그렇죠?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수능 기본 문제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수능 문제 좀 다와졌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교재 16쪽이고요. 여러분 문제 풀고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타난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아테네 시민들이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바로잡히지를 않아. 따라서 세상 이치를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돼. 그래서 진짜 이상적인 국가란 철인이 국가를 통치하는 거야. 철인. 그래서 철은 저 옛날엔 왜 철인이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강한 사람이라서 막 철처럼 강한 건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철자가요, 철학하다 할 때 철자예요. 철학이 여러분 현명한 학문이잖아요. 현명한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철인이, 현명한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한 그런 이상 국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갖는 천부인권 혹은 자연권 같죠, 여러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것이다. 여러분, 사회계약설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사회계약설이죠.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우선한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다. 국가는 자연권 보장하려고 나타난 거다. 국가는 수단이다. 여기는요, 철인이 국가 전체로서 어떤 절대 군주를 옹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세요. 1번 보겠습니다. 가는 개인주의 가치를 옹호합니까, 지금? 개인은 어리석고요. 철인이 해야 된다라고 보잖아요. 국가, 절대 군주에 의한 뭐 그런. 틀렸습니다. 2번, 가는 정치를 통치의 관점에서 본다. 그렇죠. 현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대다수의 감각적이고 개인적인 개인들을 통치한다라고 보죠. 맞는 얘기입니다. 통치하는 거죠.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맞습니다. 3번. 가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이거 자유민주주의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네. 4번. 나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분 사회계약설이 사회주의 체제? 예, 아니죠. 계급설에서 오히려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거죠. 예, 아닙니다. 5번. 나는 다수결이 중우정치를 초래한다라고 본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연관관계가 없는 그런 선지가 나왔습니다. 네, 틀렸어요. 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보겠습니다.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전통에 따라 선왕이 죽자 어린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전통.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남할 때 그 장자.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 전통에 따라서 먼저 왕이 죽자 어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것을 조금 보면 사실 이걸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 것인데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보면 10페이지 하단에 이게 나옵니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인데 보세요. 이 정당성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죠.
후보자는 어떻게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라고 했어요?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동의와 지지를 보냅니다. 여기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국민이 이러한 선거 절차를 통해서 동의와 지지를 보냅니다.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법적으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가져갔다. 합법적 지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치 권력의 지배를 법에 따른 절차, 현대 민주국가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선거에 따라서 뽑혔을 때 국민이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 합법적 지배. 선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 현대 사회에서 나타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데 자 보세요. 과거 여기 보세요. 과거. 조선 같은 데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선에서 장남한테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했나요? 그건 당연한 거야. 정당성이 있었어요.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전통이 그러니까 전통적 지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통적 지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나타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안은 전통,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는 건 당연해라고 보는 거죠. 전통적 지배고 아래는 선거에 따라서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야심가인 선왕이 동생의 왕위를 찬탈하였다. 선왕의 동생이 왕위를 찬탈했어요. 선왕의 동생이, 삼촌이. 이를 부당하게 여긴 신하와 백성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정당성이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을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000만 명 중에서 700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220만 표를 얻은 가당 후보자가 421만 표를 얻은 나당 후보자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넘겨주었다. 네, 그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여기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고 여기는 물리적 저항 정도입니다. 지금 갑국을 보세요. 맞나요? 갑국은 보면 사람들의 저항이 나타났죠. 저항이 높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 해야지 맞죠. 그래야 사람들이 전통적 그건 전통에 따라서 맞는 거야 라고 정당성을 인정할 텐데 왕의 아들이 아닌 왕의 동생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은 약하고 저항은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갑국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을국은요. 을국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도 강하죠. 선거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저항도 없습니다. 을국입니다. 볼게요. 갑국은 B보다는 C에 더 가깝다. 갑국은 B보다는 C에 더 가깝다. 맞네요. 을국은 A보다는 B에 더 가깝다. 틀렸네요. 그렇죠? 을국은 민주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죠. 선거 절차에 따라서. 을국보다 갑국에서 혁명의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백성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는 조짐 맞죠? 정답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밑줄 친 가와 나에 해당되는 사례를 골라보자. 볼게요. 정치활동은 사회 구성원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입니다. 대립과 갈등 조정. 또는 국가를 지배하고 경영하여 사회를 합리적, 민주적,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 국가를 경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이 활동 과정에서 투쟁과 통합의 양면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통합의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공익을, 투쟁의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어려울 거 없죠? 통합, 투쟁. 하나씩 찾아보자는 거예요. 기억. 호정인에 반해서는 학급 회의를 열어서 전일제 반별 봉사활동 장소를 결정했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통합. 서로 같이 모여서 결정해 나가는 거죠. 봉사활동이라는 걸. 가네요. 니은. 교육기술부 장관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주요 정당 사람들과 모여서 통합. 그러네요. 네, 어렵지 않고요. 디귿. 재영이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다녀왔다. 여러분 이게 통합이에요? 투쟁입니까? 투쟁은 분명 아니고 통합입니까? 아닌데? 아니죠? 네. 리을. 어떤 나라 수상은 무역 적자가 심한 상대국의 덤핑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을 강하겠다. 힘으로 해결하려는 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사실을 토대로 갑국과 을국의 상황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했습니다.
보존 자원이 많은 을국은 막대한 채굴권을 가진 각국 기업이 이 을국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대국인 갑국의 군대가 또 여기 을국에 가 있대요. 상황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또한 갑국 출신의 정책 자문단이 수십 명 을국에 포진해서 을국의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을국의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났더니 이 문제 무엇에 대한 문제인지 지금 감이 오십니까? 문제 보면 이 문제에서 무엇을 주로 묻고 있는지 그거부터 딱 찾아내야 된다는 거.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주권이죠. 주권의 제약 가능성입니다. 주권의 제약 가능성이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커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에 따라서? 세계화. 세계화됨에 따라서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고 그렇죠. 인터넷으로 막 정보가 서로 막 왔다 갔다 막 하게 되면서 주권의 제약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들어가고요. 군대가 주둔하고요. 자문단이 들어가고요. 그랬더니 을국의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을국의 고위층 인사들은 갑국의 비호를 받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으며 사실상 각국 정부의 승인 없으면 을국에서는 고위 관료나 의회 의원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로 인해서 을국 국민들은 대부분 갑국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을국에서는 갑국에 대한 반대 시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국과 을국의 상황 바르게 이해한 것 보겠습니다. 1번, 갑국은 일당 독재 체제일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갑국의 기업, 갑국의 군대, 갑국의 정부가 여기 관여하고 있는데 각국 내부의 일당 독재인지 복수 정당제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죠. 2번, 갑국은 정책의 효율성이 낮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어떻게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막 하니까. 그런데 낮은지 높은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을국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이다. 작은 정부, 국가의 간섭 배제, 소국적 국가관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을국은 치안 부재의 무정부 상태 아닙니다. 치안 부재의 무정부 상태 아니고요. 정답은 5번. 을국에서는 실질적인 주권 확보를 위해서 저항이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 반대 시위가 있다라고 했죠. 세계화와 맞물려서 강대국들에 의한 그런 주권의 제약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20개 주제 가운데서 벌써 첫 번째 주제를 왔습니다. 큰 걸음을 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기출문제 있는데요. 기출문제는 기출플러스 강의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선생님이 가급적 시간을 내서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풀었어요.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고 하면 꼭 또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진짜 많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